안녕하세요. DMV의 문홍식 심사원입니다. 여기는 DMV의 그 교육실 강의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카페 겸 강의하면서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데고요. 저기 안쪽이 교육실이고 저 안쪽에 강의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 시리즈 중에 칠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칠항은 주로 지원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리소스를 파악을 해서 사람, 또 자원, 또 운영 환경 관련되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8, 9, 10, 또 이후에 다른 표준에 대해서도 DMV에서는 우리 고객의 경영 시스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콘텐츠를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고객분들이 더 많이 구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을 해주시면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바로 칠항에 대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MV의 문홍식 심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 계속 많이 해왔는데 기획을 위한 마지막 또 실행하고 겹쳐져 있는 칠항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사의 주안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여기가 어떤 섬인지. 여기는 품질이나 환경이나 안전 보건에 대한 경영 시스템이 아주 잘 실행이 되고 있는 환상적인 섬입니다. 이 섬까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비행을 하셔야 되겠죠. 또 여러분 회사의 조직의 품질 환경 안전 이런 경영 시스템이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DMV를 위해서 DMV가 여러분의 길 안내 잘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MV는 교육, 심사,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경영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데 5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인원에 대한 역량, 적격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식, 의사소통, 문서화된 정보,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위한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가 나왔죠. 우리가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품질, 환경, 안전보건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안전보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있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고 유지를 하고 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뭔가, 그 자원을 결정을 하고 제공을 해야 된다. 자원이 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을 실행, 유지,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원 결정해야 된다. 품질도 똑같죠? QMS를 수립해서 실행하고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야 된다. 자, 그 첫 번째가 인원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품질이든 환경이든 안전보건이든 인원에 대한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품질 IS 9000에서는 기반구조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또 이해관계자에게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기반구조가 뭔지 결정이 되고 또 제공이 되고 유지까지 해야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기반구조의 예는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드웨어에 해당이 되는 이런 장비, 이런 것들 포함되고요. 또 건물이나 유틸리티, 운송자원, IT라 그러죠. ICT, 정보통신기술, 이런 4개 분야에 대한 기반구조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운영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나 개발이나 생산이나 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겠죠. 인적, 물리적 이런 환경에 대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전 요구사항에서는 C, 이 물리적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측정실의 온도, 습도라든지 또 열 처리를 위한 온도라든지 또 어떤 밝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위생이라든지 청정도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조건이 요구사항에 있었는데 여기 A, B를 보시면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는 품질이지만 환경이나 안전 보건하고도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여러 민족, 여러 종족,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미국 근로자들도 많고요. 또 최근에는 차별 없이 현장에서도 일하는 남녀나 이런 어떤 차별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성분들도 도장도 하고요. 또 남자분들도 또 이렇게 그 어떤 직업의 구분 없이 여러 민족이나 미국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라든지 어떤 또 스트레스라든지 극심한 피로, 정서적인 보호 이런 거에 관련되는 심리적인 이런 요소도 고려가 되고 또 심사 때에 예를 들어서 외국 근로자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문화적인 또 어떤 극심한 정서적인 보호 어떤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프로세스 운영 환경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문서화된 정보가 요구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경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된 것은 제공이 돼야 된다. 그 자원을 제공할 때에 결정할 때에 반드시 기반 구조가 파악이 돼야 된다. 기반 구조는 4가지였다. 그리고 프로세스 운영 환경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물리적인 요구사항만 있었다면 사회적, 심리적 요구사항이 추가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나 언급이 안 되고 기능 시스템에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 측정을 위해서 자원이 필요한데 일명 이거를 우리는 개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니터링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요구사항에 보면 7.1.5.1 요구사항에 보면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서 모니터링과 측정을 통해서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정 요구사항이 충족이 되도록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소급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측정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측정 장비는 3가지의 요구사항이 준수화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정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문서화된 정보로서 교정이 됐다는 이런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식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정 상태나 어떤 교정에 대한 결과가 잘못됐을 때에 우리가 유효성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조정이라든지 손상이라든지 여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어떤 결과가 유효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될 때에는 반드시 유효성을 이전에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유효성을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S 9001에 조직의 지식에 대한 요구사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환경안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환경안전 같은 경우에도 환경안전에 대한 정보나 관련되는 어떤 법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이나 방법, 규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지식으로 같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품질 요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716 요구사항에 보시면 혁신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어떤 니즈나 트렌드, 조직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변화 어떤 이런
전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외부의 컨플러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지식의 범주 내에서 내부 출처, 외부 출처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공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항상 최신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접근하는 방법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회사 내에 작은 도서관, 카페, 여러 가지 매거진, 전문, 외부의 어떤 컨퍼런스나 또 여러분들 그 학회에 나가서 논문이라든지 또 어떤 전문화된 이런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독을 하고 내용을 또 스터디하고 이런 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지식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원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역량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품질환경안전, 그 인원의 역량, 적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항목만 다르죠. 그래서 A, B, C, D 이 네 가지의 요구 사항은 동일한 항목이고요. 단지 이제 잘 보시면 품질 경영 시스템, 또 환경에 대한 내용, 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품질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 안전보건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근로자가 적절한 어떤 교육, 훈련 또는 경험 이런 거에 근간을 두고 적절하게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인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훈련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이러한 니즈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평가하고요. 효과성 평가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은 문서화된 정보로 잘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문서화된 정보가 요구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안전보건에 대해서 교육훈련이 제공이 되고 인원 역량과 관련되는 적절한 증거는 문서화된 정보로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훈련, 경험에 근간을 두고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확보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또는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훈련, 또 교육훈련이 아니면 경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숙련도에 대한 내용은 요구사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품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숙련도가 중요하죠. 이 스킬이. 근데 스킬은 기본 요구사항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심사를 할 때에 어떤 DMV의 심사원이나 고객이 숙련도에 대한 뭐가 안 됐다고 부적합이 발행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정당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SO 9001 요구사항에 숙련도가 요구되는 조항이 없는데 왜 부적합입니까? 이렇게 이유 있는 이의제기를 하시면 굉장히 난감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역량과 관련해서는 특히 안전보건에 대한 부속서에 이렇게 A에서부터 K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조해서 보시고 여러분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식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강철금보다 더 센 게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변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리마인드하고 교육하고 또 교육한 거를 훈련으로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빈도를 좀 늦출 수가 있고요. 실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인식은 네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방침에서부터 요구사항에 대해서 품질경영 시스템의 어떤 품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영향,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충족이 안 됐을 때에 미준수됐을 때에 환경에 대한 오염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규명이 되고
특히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전보건은 좀 더 많습니다. 이 네 가지가 아니라 추가로 근로자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위험 요인 결정하는 것들, 또 근로자의 생명과 관련되는 이런 어떤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결과가 치명적으로 누적이 되었을 때에 청각 손실이 될 수 있다, 난청이 될 수가 있다, 또 이러한 작업을 반복을 했을 때 근골격계 질환이 될 수가 있다, 또 이러한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신경계나 또 어떤 물리적인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잘 인식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5,001은 근로자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방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직업병에 대한 또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 정보를 반드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식을 높이는 방법은 반복적인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 지겹도록 계속 끊임없이 practice, 리마인드. 그리고 또 교육. 정말 기가 따갑도록요. 안 지키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루밍이 돼서요. 반복해서 이렇게 뇌가 학습이 돼서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인식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요구사항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내부 의사소통이 있고 외부 의사소통이 있는데 내외부로 구분을 해서 자, 네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내용, 시기, 대상, 방법, 담당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경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동일합니다. 내외부의 환경과 관련되는 소통을 위해서 뭐를 소통할 것인지, 언제 할 건지, 누구와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자, 하나 더 있죠.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반드시 수립하라고 한 겁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절차서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반드시 절차 수립할 때 포함시키고 의사소통을 했다는 문서화된 증거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내부 외부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한 프로세스가 수립이 돼야 되고요. 이 프로세스를 수립할 때에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방문자나 이해관계자나 의사소통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언어, 문화 어떤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을 수가 있고 외국인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소통을 위한 방법을 정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수립이 되고 실행 유지까지 돼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의사소통 프로세스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됐다는 결과는 환경과 동일하게 문서화된 정보로 반드시 보유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 보시면 내부 의사소통에서는 또 두 가지 이런 반드시 다뤄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외부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내부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서 간의, 계층 간의 환경 내용에 대해서 소통을 위한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우리 준수사항이라든지 환경 경영 시스템에 관련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하고 의사소통을 하라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프로세스에 따라서 수행하라는 겁니다. 자, 안전보건 45,001에도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추가로 요구사항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수립할 때에 법적 또 의사소통에 대한 어떤 그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의사소통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또 문서화에 대한 정보 유지하는 거,
의사소통을 했다는 증거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반드시 프로세스 수립할 때 반영이 되고 프로세스에 따라서 실행된 결과는 또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객관적인 증거 제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의사소통, 또 외부 의사소통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 안 됐을 때에 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미준수 사항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론을 명확하게 하셔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공문이라든지 어떤 서류라든지 또 확인서라든지 제출한 어떤 목록이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런 어떤 문서화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7.5 조항입니다. 일반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품질이든 환경이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문서화에 대한 결과는 문서화된 정보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보건도 문서화된 정보가 요구되고 또 환경에 대해서도 문서화된 정보가 요구되고 또 품질에 대해서도 문서화된 정보가 요구가 됩니다. 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 효과성이라고 하면은 계획된 결과가 얼마나 달성이 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한 거 대비 플랜분의 리절트를 보통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플랜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실제로 리절트, 결과로 이어졌는가 이거에 대한 레이트를 보는 게 효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면 계획을 잘 수립하고 요 계획 수립된 거에 대한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100개를 했는데 실제 실행이 90개만 됐으면 효과성은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랜분의 리절트가 뭐다? 효과성이다. 참고로 효율성은 인풋 대비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잘 나오고 있는가, 인풋 대비 보는 거죠. 에피신시고요. 효율성이고요. 효과성 지표는 플랜분의 리절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문서화된 정보는 문서든지 기록이든지 자료든지 인쇄본이라든지 또 서버나 전산 데이터로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화된 정보는 적절한 매체로 유지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 꼭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보면 내용은 좋은데 이게 표지가 없어가지고 언제 작성된 건지 제목은 뭔지 누가 작성을 했는지 누가 검토를 했는지 성의는 됐는지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엑셀 같은 어떤 데이터로 문서를 만들어낼 때 정말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게 식별이 안 돼 있어서 이게 10년 전에 작성한 건지 심사 전에 작성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검토를 했는지 승인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자, 잘 보시겠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 요구사항입니다. 작성을 하고 갱신, 업데이트를 할 때 반드시 식별 내용을 제목에서부터 날짜, 작성자 문서 번호까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안전보건에 대한 요구사항이고요. 환경이고요. 품질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관련된 어떤 문서화된 정보를 생성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제목, 날짜, 작성자, 문서번호, 환경도 마찬가지고 안전보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형식은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다. 전자매체든 전산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종이 인쇄로 해서 남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검토 승인에 대한 식별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적절한지 충족이 되는지 요거를 안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적절한지 충족되고 있는지 reviewed by 누구누구누구, approved by 누구누구 prepared by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표지 식별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의 템플릿 첫 번째 슬라이드를 충실하게 잘 작성을 하면 해결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문서화된 정보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문서화된 정보는 우리가 이용 가능해야 되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법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고객 협력업체에 대한 문서나
기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품질 같은 경우에는 코드, 스탠다드, ISO 표준들, 제품 표준들, 또 관련되는 이런 규제나 요구사항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출처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든 내부든 반드시 배포, 접근, 검색이 사용 가능해야 되고요. 또 적절하게 보관 관리가 되고요. 또 변경 관리가 되고요. 버전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 폐기에 대한 내용. 환경하고 안전도 동일하죠. 보시면. 이렇게 해서 품질,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남길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 식별을 해주시고 또 식별된 것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 요구사항에 따라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량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딱 30분 걸렸네요. 자,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파랑, 구황, 시팡이 남았는데 준비를 위한 기획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참, 좋아요, 또 구독,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고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라이크 눌러주시고 이렇게 우리 고객사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더 알고 관리 업무를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으로 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좋은 유능한 관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취량 어떠셨나요? 취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경영 시스템 각 부서 실무 담당자들이 구독하고 또 배우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더 많이 전파해 주시면은 파랑 구황 이어서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내부적으로 전문가 되시기를 DMV는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